여러분은 어린 시절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키고 싶습니다. 학부모를 위한 진로 레시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로 레시피 이은주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많은 생물들은 다양한 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남에게 들키지 않도록 배경과 비슷한 색을 띠고요. 눈 모양의 색을 가진 공작나비는 다른 동물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숲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온갖 색으로 가득 찬 생명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올해 9월 모의고사 접수자는 8만 5천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8만 5천 명을 숫자로 보면 단지 많은 수이지만 이 학생 각자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유한 색들이 반짝이는 하나의 우주입니다. 진로 레시피는 모의고사 성적으로 진로가 좌우되는 현실에 조금 더 맞서 다양한 전략을 알려드리고 아이들의 색을 좀 더 꽃피울 수 있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이 고민해 주실 김은한영고등학교 선생님과 김옥녀 고3 학부모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모의고사 분석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난이도와 지원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등급별, 과목별로 조금 세분화해서 남은 기간 준비해야 할 것, 주의할 점 등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우선 이제 두어 달 남았는데요. 남은 기간 뭘 우선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두근두근합니다. 예, 학생의 마음이나 또 지도하는 선생님의 마음이나 그렇죠. 이것을 또 바라다 보는 학부모님의 마음이 다 비슷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남은 시기별 과목별 준비 전략과 네. 그다음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으로 학생들을 각 나누어서 네. 분석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먼저 국어 영역을 좀 이야기를 하면 네. 6월, 9월 모의평가 시험이 수능 시험과 가장 유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6월, 9월 모의평가 가운데서 자신이 마치지 못한 문제뿐만 아니라 네. 자신이 보완해야 될 점까지 총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오답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답 조사. 예, 네. 이와 함께 수능과 연계되는 EBS 교재는 심도 있게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국어 영역의 문학 제재 중에서 네. 현대시와 고전시가는 EBS 교재에 수록된 형태로 출제가 되므로 작품의 의미와 주제를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네. 또 연시저와 가사 또는 연장체 고려가요처럼 네. 작품의 일부만 EBS 교재에 실린 경우는 나머지 부분도 찾아서 그 뜻풀이를 익혀두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 소설과 고전 소설은 EBS 교재의 정답 해설지에 줄거리와 작품 해제, 주제가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설지도 열심히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예. 안 나온 시도. 네. EBS 교재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경우는 없고 네. 변형해서 출제한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지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독서 제재 지문을 그대로 암기하기보다는 인터넷 검색이나 선생님들께서 주시는 자료를 통해서 폭넓고 심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번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의 시험에서 주어졌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네. 외적 준거가 지문 안에서 들어와서 평가가 되어졌던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려 서교 이론이 동동이나 가시리와 함께 출제가 되어졌고 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전기소설 이론과 김현 감호
이생규 장전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네. 긴 주문이 있는 문법의 문제는 네네. 6월 모의평가에서는 중세 문법이 출제가 되어졌고 네. 9월 모의평가에서는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출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문법 문제가 아주 그 중요한 그 변별력의 형성을 하기 때문에 견연 정리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에서도 작품에 연연해 하지 말고 네. 개념과 원리에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독서의 경우도 기출 문제와 지문을 통해서 평소에 분석적 읽기 연습을 충분히 한다면 지문이 다소 길어도 당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화법과 작문, 문법 문제를 푸는데 네. 20분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네. 문제를 푸는데 드는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 네. 시간을 분배하는 연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어떻게 좀 읽으면 좋을까요? 긴 지문의 경우에는 네. 특히 이번 시험의 신유형이 네. 예전에는 한쪽의 절반이 그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아하. 이번에는 한쪽 그리고 다른 한쪽의 절반까지 매우 길게 나왔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문제를 풀면서 내가 어떤 내용의 글을 읽었는지를 잊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서. 네.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그 이야기의 논점이 되어지는 부분을 밑줄을 그어가면서 다시 복기해 봤을 때 얼른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좀 메모하는 버릇도 들여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핵심어를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메모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량이 길고 정보량이 많은 그런 지문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꾸준히 그 훈련을 하는 게 우선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그 어려운 유형의 문제는 5년 이전에 어려웠던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수능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네.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과거 같습니다. 수능 출제 문제를 좀 예, 살펴보는 예. 것도 좋겠네요. 예. 그래서 특히 복합제재 작품의 표현 방식에 대한 평가 능력이나 보기와 연관지어서 작품에 적용하는 능력, 그리고 현대 소설이나 고전 소설에서 어휘력 등을 평가하는 문항들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고3 학부모님 적으면서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적으십시오. 네,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네. 수리 영역에서는 네. 이제 수학 영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수학 네. 영역에서는 수능 모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인에게 부족한 단원과 보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짚어내고 네.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3등급을 목표로 하는 중하위권 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최고 난도의 문항을 배제하고 학습을 하는 것이 스킵하는 게 좋죠.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2달 남아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2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네. 최고 난도의 문항에 대한 해결력을 키워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월 모의고사에 어려웠던 29번, 30번, 21번 문제. 를 좀 이렇게 풀이해 보면서 심도 있게 공부해 보는 게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수리 가형과 나형으로 나누어서 본다면 네. 수리 가형에서 실질적인 최고 난도 문항은 미적분 2와 공간도형 벡터에서 꾸준히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이 듣기만 해도 부분에 대한 어렵습니다. 그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지수로그 함수나 삼각함수, 2차 곡선, 통계 등의 단원에서는 평이한 개념을 묻는 이런 이주로 출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기본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적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네. 이야기했던 네. 29번, 30번의 고난도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네. 미적분 2에서 초월함수의 그래프, 극대극소와 변곡점에 관한 성질, 정적분의 활용 등에 대해서 꾸준히 꼼꼼하게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기하 벡터 단원에서는 공간도형을 네. 벡터의 응용 문제들은 정사형 문제, 벡터의 내적 및 직선 평면의 방정식 활용 등에 관련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수능 시간에서 예. 10분 정도 부족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실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꿀팁인데요. 네, 선생님. 꿀팁이에요. 당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수능 나형은 네. 난도 자체가 어렵게 출제가 되어지진 않습니다. 아. 거의 정형화되어 있어서 네. 같은 패턴으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기본 개념을 묻는 문항만 정확히 풀어내도 네. 80점 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소위 수포자 학생들도 포기하지 않고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옹유님 아, 들으셨나요? 상위권 등급의 학생들은 네. 아까 이야기했던 21번, 29번, 30번 문제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21번과 29번 문제는 네. 도함수의 성질과 정적분을 활용해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미적분일의 기출문항을 꼼꼼히 분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영어는 어떤가요, 선생님? 영어는 전반적으로 평이합니다. 음. 그 2018학년도에 네. 그 절대평가하고 연계되어지기 때문에 아하. 크게 체감도가 높지 않는 네. 이런 상태에서 EBS가 연계가 되어질 가능성이 음. 높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여전히 빈칸 추론 문제가 약점이 되는데 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추론하는 연습을 해줘야 되겠고요. 특히 이 어휘력을 보강하면서 모의고사를 꾸준히 풀어가는 것이 이 수능의 감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듣기 이 부분에서 학생들이 이 간혹 실수를 하는데 네. 돈 계산하는 문제나 두 사람 사이 관계를 묻는 문제에서 학생들이 많이 약한 그런 경향을 학생들이 띠고 관계 있습니다. 문제를 힘들어하죠. 그러한 유형을 집중적으로 듣는 네. 연습을 좀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네. 듣기가 잘 안 되는 학생은 한 번 듣고 난 이후에 반드시 스크립트를 읽어보고 그 대사의 내용을 분석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는 게 좋겠죠?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네. 어법 공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어떤 그 어법 문제를 따로 공부하기가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된 어법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약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 분야만 따로 공부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선생님 과목별로 지금 뭘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어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전에 수능 출제 문제를 좀 살펴보는 거라던가 수학 같은 경우에는 10분 정도 시간을 적게 해서 문제를 풀어본다던가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하기 문제가 어려우니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과목별 준비 전략이 나와서 이제 등급별로 이제 가채점을 해보셨을 건데 그 등급별로 학생들의 준비 사항이나 주의점도 또 다를 것 같습니다. 1, 2등급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좀 하면 좋고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1, 2등급 학생들의 경우에 국어 영역에서 네. 새로운 유형에 대해 충분히 연습을 하고 고난도 문항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복합 네. 유형의 문제가 적극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문이 서로 합쳐지는. 네. 그런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 이 새로운 유형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하는가가 그 이 변별성을 주어지기 때문에 네. 상위권을 유지했다고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그런 새로운 유형에 대한 연습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문과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어려워하는 지문인 기술이나 과학을 이과 수험생들의 경우는 인문, 고전문학 제재에서 상위권이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약한 제재에 관한 네. 그런 연습을 꾸준히 하면서 독해 감각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배경 지식을 넓히면서 공부를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자신이 틀린 분야만 초점화해서 예를 들면 문법 분야 가운데서도 의문이나 형태소 등으로 세부화하고 네. 독서 분야에서도 과학, 사회 등으로 세 분야를 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것이 필요로 할 거고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오답 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효율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상위권 학생들은 지금까지 오답 노트를 많이 작성을 했을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고
EBS 연계 교재라든지 기출 문항을 찾아서 복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영역의 경우는 1등급을 결정하는 최고 난도의 문항에 철저히 대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싶습니다. 29번, 30번, 예, 21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공간 도형과 공간 벡터에서 주로 출제가 되어졌던 네. 과거하고 달리 미적분 내용이 아. 21번, 30번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고난도 문제를 연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영어의 경우에는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이 사소한 실수를 맞습니다.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는 사소한 실수를 하면 1, 2등급 학생들한테 치명적일 네. 것 같네요. 특히 이 점심 식사 이후에 오후에 보는 시험이라서 그 집중력의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졸립죠. 예. 그렇죠. 많이 졸립죠. 예. 그래서 이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문항의 빈칸 추론 유형과 네. 간접 쓰기 문항에 집중되는 이런 그 문제를 푸는데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할 때 실전처럼 준비를 하는 이런 마음으로 그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문항이라도 실수로 놓치게 되면 등급이 바뀝니다. 97점이 1등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97점. 네.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97점이면 3점짜리 문제 하나 틀린 건가요? 그렇죠. 네, 선생님 이제 3, 4등급 학생들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3, 4등급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분포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3, 4등급 학생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주의점은 뭐가 있을지 옥녀 선생님도 지금 귀를 쫑긋 세우고 계시는데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이 참 어렵습니다. 어렵답니다. 내신 성적 3, 4등급도 그렇고요. 네. 수능 성적 3, 4등급도 그러는데 네.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잘해서 좀 극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어 바라는 영역에서는 자주 틀리는 제재 및 유형에 대한 보충 심화학습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틀리는 문제의 유형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네. 학생들의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오답 조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1번 틀린 학생이 계속 1번을 틀린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틀렸던 제재나 문제 유형은 수능에서도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틀린 제재나 문제 유형을 분석하고 이것을 보충 심화하기 위한 학습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중위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문법 관련 문제인데 문법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를 기반으로 출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문법을 한번 다시 보는 것도 예. 좋겠네요. 예. 네. 독서 분야의 경우는 세부 제재별 지문에서 설명한 정보를 분석적으로 이해를 해야 네.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을 하는 그런 유형이고 개념이나 원리를 적용을 해서 자료를 분석하는 유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이런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합숙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수학 영역의 경우를 말씀을 하면은요. 네. 중위권 학생들은 최고 난도의 문항보다는 그 외의 문항을 모두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서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1번, 29번, 30번은 제외하고 네. 그래서 기출 문제를 다뤄보면서 최근의 출제 경향을 파악을 하고 시험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으로 출제된 그 문제들이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EBS 연계율이 70%가 유지가 되어지기 때문에 체감 연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를 통해서 개념을 반복 학습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고 반복 학습이 중요하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가 쉽게 출제가 될수록 네.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습을 통해서 계산에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어는 어떤가요? 선생님? 영어 역시 이 반복해서 틀리는 문항을 완벽하게 보완할 필요가 국어처럼. 있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국어하고 마찬가지로 학생들이
이 틀리는 유형의 문항을 반복해서 틀리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자주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항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실수로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1, 2등급 학생들은 실수를 최대한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걸 실수하지 않은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고 3, 4등급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빼고 좀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을 모두 맞춰서 성적을 단기간에 좀 올리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예. 같아요. 네. 그럼 이제 5등급 이하 학생들도 이제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5등급 이하 학생이라고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5등급 학생들도 희망을 주십시오. 예. 네.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네. 특별히 기출 문제나 EBS 교재 문제를 통해서 문제풀이 감각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와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주관했던 그 연합 학력평가 문제를 분석적으로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고요. 네.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정답을 찾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문제의 유형에 따른 원리를 이해하고 지문 독해나 문제풀이 감각을 익히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 연계 EBS 교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출제 경향을 살펴서 연계 정도를 어느 정도 체감할 만큼 지문이나 문제에서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연계 출제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학 영역에서는 네.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 자신이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공략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략 그 몇 번 정도의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것이 있나요? 문제가 네. 몇 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네. 3점짜리 문제를 욕심내서 풀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 2점짜리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EBS 교재의 예제를 통해서 꾸준히 반복 학습을 하고 자신이 자주 틀렸던 문제나 스스로 취약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정리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한 개념의 이해 정도를 묻는 문항들이 네. 다수 출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철저하게 학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영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출 문제와 EBS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마무리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치러진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교육청 전국 연합평가의 문제를 풀어보면서 네. 문제 유형과 난이도에 충분히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듣기 학습과 어휘력 학습을 수능 직전까지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듣기에서 이 틀리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히 영어에 노출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자면서도 생각이 들어야 듭니다. 선생님 지금 5등급 학생들한테는 최대한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감각을 익히는 것, 그리고 익숙해지는 것, 예. 거기에 조금 초점을 맞추라고 하시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근데 5등급 학생이면 적성고사를 조금 준비하는 게 어떨까요? 예, 그렇습니다. 5등급 대의 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4등급 대의 학생들의 경우도 네. 적성고사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적성고사의 패턴이 수능과 유사한 패턴으로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를 해가면서 적성고사를 함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미리 포기하지 말고. 예, 예. 그래서 고난도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네. 2점 수준의 문제를 풀면서 기본을 탄탄히 다진다라고 하면 적성에 대한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출제되어지는 그 유형을 살펴보면 국어 플러스 수학, 국어 플러스 수학 플러스 영어, 수학 플러스 영어 등으로 조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대학의 적성고사의 방식을 네.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적성고사를 준비를 할 때는 적성고사의 변별력은
수학에서 많이 납니다. 그래서 또 수학. 네. 그 수학에 대한 그런 네. 준비를 조금 더 잘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우, 지금 그 등급별, 과목별 지원 전략과 학습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제 대본이 지금 제가 글을 쓴다고 새까매졌을 정도예요. 지금 듣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메모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거 외에 좀 더 보충해 주고 싶으신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네. 이제 수능이 60여일 남아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60일 두 달도 안 남았군요. 지금 새로운 교재를 가지고서 네. 준비를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내가 보아왔던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약점을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런 수험 교재 가운데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교재를 맨 2로 해서 네. 지금까지 보았던 책들을 차곡차곡 놓고 네. 그것을 한 권씩 한 권씩 다시 복습해 가는 이런 패턴으로 공부를 하면 네,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 마찬가지로 수험생입니다. 똑같이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문제를 해결해 간다라고 한다면 좋겠다는 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마지막 말이 왠지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옥녀 학부모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조금 학부모로서 마음이 조금 놓이고요.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이 네, 계시다니. 이런 훌륭하신 선생님이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첫째 저희 딸은 이제 얼마 안 남은 입시에 그러니까 제가 그냥 중점적으로 하는 건 그냥 엄마가 있다라는 거 그냥 너를 믿고 있다 이 정도만 해주고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데.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선생님의 강의를 딱 듣고 나니까 네.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뭔가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많은 도움을 선생님. 받고 갑니다. 네. 3, 4등급은 아까 네. 3, 4등급은 네, 뭐라는지 기존에 잘 알고 있는 적으셨죠? 네. 열심히 적고 네, 귀에 아주 쏙쏙 머릿속에 집어넣고 네, 가벼운 발걸음으로 이제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모의고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수능이 다가온 걸 실감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전략을 잘 짜서 도전한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로 레시피 모의고사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진로 레시피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나 인물이 있으시면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살펴보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